오늘은 제자가 궁금한 게 많다 그래가지고 제자 궁금증 해결하는 겸 이제 방송 봐주시는 분들도 같이 궁금증 해결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오늘 방송 촬영 이렇게 방송을 좀 켰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엄마, 점 보는 시기에 대해서 요즘에 연말이기도 해서 손님들이 많이 문의를 주세요. 언제 점을 보면 가장 좋은가? 그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거는 어떤가요? 제일 우선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에는 1월부터 3월까지. 근데 3월이면 좀 늦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생각보다 3월까지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점 보기 좋은 시기는 10월부터 12월까지가 가장 좋은 시기고요. 12월에 동지가 지나고 나면 구정 전까지 사이에 낀 해라 그래서 2025년 운도 받고 2026년 운도 받아요. 그러면 내년에 삼재가 들었다. 그러면은 나는 올해가 삼재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년에 삼재가 드니까 그 삼재를 미리 푸시려면 동지 전에 들어오셔서 점사를 보시고 내 삼재가 나쁜 삼재고 악삼재면 그거를 풀어내야 되니까 그 전에 들어오셔서 점사 보시고 해결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냥 내가 미래만 알기 위해서 점을 보러 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미래가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이실수록 더더욱 10월에서 12월 동지 전에 무조건 들어오시는 게 더 좋습니다. 엄마, 그러면은 신년 운세만 딱 보고 싶다. 이럴 때는 언제가 좋을까요? 10월 그때쯤에 오셔도 상관은 없는데 동지 지나고 나서 들어오셔도 어차피 신년 운세 보시는 거는 이미 운이 시작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관이 없으세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궁금한 게 생기면 아무 때나 연락을 하고 그냥 점을 봐도 상관이 없나요? 아, 그럼요. 그 사주풀이랑은 좀 다르게 사주는 올해 1년이 어떨지를 풀어내는 거잖아요. 내 생년월일을 가지고. 근데 신점은 갑자기 무슨 일이 터졌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못 잡을 때 들어오셔서 그걸 질문을 하시면 그때 내가 선택해야 되는 선택지에서 이 길이 좋은지 이 길이 좋은지 확인하기가 더 편하시기 때문에 중간에 그냥 들어오시는 게 저는 무조건 추천드려요. 꼭 신년에만 올해 운세 보기 위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꼭 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은 생각보다 똥손이 많아가지고 꼭 나쁜 선택을 해놓고 나쁜 일이 터진 다음에 들어오셔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이러면 구태야 돼. 맞아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네, 그래서 사고 치기 전에 들어오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하죠. 맞아요. 네. 그럼 엄마, 다음 질문이 또 있는데요. 하루에 24시간이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점을 보면 가장 좋은 시간이나 또 뭐 시간에 따라서 정확도 뭐 이런 거에 차이도 있나요? 무속인마다 좀 나한테 기운이 꽉 차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오후 2시 그 전후가 제일 좋거든요. 근데 우리 제자 같은 경우에는 오전 11시가 제일 좋다 그러고요. 네, 전 11시입니다. 내가 또 아시는 분은 이제 오후 4시. 그래서 그분은 내가 오늘 예약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몇 시에 예약 가능할까요? 그러면 무조건 오후 4시 이후로 얘기를 하세요. 무속인 분들마다 내가 점이 잘 나오는 시간대에 손님을 받고 싶거든요. 손님들도 무속인이 점 잘 나오는 시간대에 받고 싶으신 것처럼 무속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시는 시간에 가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맞아요. 그때그때마다 컨디션이 또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엄마, 첫 손님이 좋다는 속설이 있잖아요. 그거는 맞는 걸까요? 첫 손님이 좋다는 속설 저도 너무 많이 들어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쭉 경험을 여태까지 해와서 봤을 때 첫 손님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 손님이 제일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노트에 쭉 적어 놓거든요. 근데 첫 손님이 이게 좀 더 길어요. 그래서 이제 뒤로 가면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그때부터 확 막 빨리빨리 막 방울붙이 막 들자마자
펴자마자 막 말씀해 주시고 이래서 그때가 점사 보기가 제일 편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도 차츰차츰 이제 괜찮은데 이제 체력이 좀 딸리기 시작할 때 이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점사만 봐요. 그러면 이제 점심을 못 먹고 점사를 쭉 보다 보면 한 5시 정도 되면 이제 배가 고프거든요. 그때는 맞아요.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힘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점심을 좀 챙겨 먹으려고 하기는 하는데 아우 뭐 오늘 아니면 안 돼요 이러시면 저도 또 사람인지라 그래서 저는 이제 무속인들이 그냥 얘기하는 그 시간대에 저는 무조건 오후 2시 그렇게 말씀드려요. 저는 무조건 오전 11시입니다. 네. 네. 그리고 엄마, 점사 보고 밖에 나가서 얘기하고 다니면 안 되느냐. 아. 네,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도, 약간 제 생각에는, 자신감이 없어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확실한, 네, 엄마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 이거는 저는 한 번도 사실 그래 본 적이 없어서 그냥 뭐, 제가 소문 많이 내드릴게요. 이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소문을 내기 위해서는 나 점사 봤는데 이런 거 있었는데 그분이 이거 맞추더라? 이렇게 해서 무조건 점사 내용이 나가야지만 이거는 소문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점사를 보면서 뭐가 찝찝한 게 있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 사람한테도 조상꽃 하라 그랬어. 이 사람 지인도 조상꽃 하라고 난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조상꽃 했다는 얘기를 이 사람한테 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런 뭔가가 찝찝한 게 있으니까 얘기하시는 게 아닐까. 다른 데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죠. 네, 남의 집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점을 보는 하루에 정해져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러니까 몇 명까지 보시는지를 의외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답변을 드리면 될까요? 우리 제자는 몇 명이지? 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7이었는데 처음에 신고 타고 나선 5이었어요. 근데 이게 7으로 늘어났다가 지금은 이제 인원수가 더 많이 늘어나서 더 이후로도 나오거든요. 인원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7명까지만 예약을 받았는데 그 마지막 손님이 이제 4분이서 오셨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내가 점을 보고 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나도 보러 갈래 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7명을 다 보고 나서 8번째 그분을 점을 봐드리려고 하니까 점이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점은 우리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거든요. 안 알려주시면 못 보는 거야. 내가 그쵸. 앞만 날고기는 무속인이어도 신령님의 그쵸. 능력이니까. 근데 우리 제자처럼 인원수가 안 정해져 있는 이유는 전화 상담, 온라인 상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내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 제외할 수 있겠어요? 이거 하나 묻고 끊는단 말이에요. 그럼 막 5분 만에 점사가 끝났어. 이거 한 명으로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신령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 질문은요. 기도 간다고 예약을 미루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왜 가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도 간다고 예약을 미룬다. 이제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질문을 그냥 원초적인 질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드리면 될까요? 이게 사실은 엄마는 그 질문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무속인 하면 무조건 기도가 따라 붙잖아. 네. 사람 기억에 이 무당이 기도를 많이 다녀야 점사를 잘 본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기도 가야 됩니다. 오늘은 안 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른 날 예약을 꼭 잡거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질문을 하셨다는 건 엄마가 지금 딱 떠오르는 건 이제 2가지야. 우리가 기도를 가려고 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를 해서 이제 예약을 오늘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과 네. 또 하나는 엄마가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거든. 예약을 잡아놨는데 네. 그날 취소가 됐어. 근데 이거는 사실 예의가 엄청 없는 거야. 그쵸. 내가 그날 시간이 원래 되기 때문에 예약을 잡은 거잖아, 무속인이. 네. 근데 거기에서 그 손님도 분명히 그날 여기를 오려고 시간을 비워놨을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캔슬을 논다. 갑자기 기도를 가야 되니까.
그쵸.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쵸. 맞아요.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걸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 상황에 맞춰서 네네네. 우리가 손님을 많이 보지. 네. 그러면 그 손님을 보면서 이제 원력도 쓰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도님들 이렇게 빌어드리면서 그거에도 이제 원력을 쓰시고, 그러면 우리가 외부 기도를 나가서 거기에 계시는 신령님들과 또 이제 합수도 하시고 하면서 원력을 또 받아와. 네. 기운도 깨끗하게 닦고, 네. 그래야 그 다음날, 다다음날 또 손님들 들어왔을 때 기도를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야. 아, 그래서 우리가 외부 기도를 많이 다녀서 저희 법당에 오시는 분들이, 여기는 되게 깨끗하네요. 느낌이 좋네요. 이런 분들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래서 이제 기도 갔다 온 거를 기가 막히게, 직성이 특히나 남다르신 분들은 그걸 보시는 분들도 있어. 진짜 느끼시는 분들은 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내가 오늘 꼭 보고 싶다, 촉박하게 예약을 잡을 생각을 안 하시는 걸 전 추천드리고요. 그냥 한 며칠 기다릴 거 생각하시는 거.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기도를 가신다 그러면 그 다음날, 저는 좀 그런 손님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간다 그러면 그러면 그 다음날 예약되는 날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든 그 다음날 안 될까요?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 다음날에 기도 갔다 와서 깨끗한 기운으로 점사 더 잘 보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왜 기도 다니세요? 라고 질문은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긴 해요. 아마도 그거는 제가 애동이어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엄마 질문을 앞으로 많이 하겠지만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나 이렇게 점집을 많이 안 다녀보신 분들이나 이제 점을 보러 가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팁이 있을까요? 팁으로 우선은 복장을 좀 말씀드리면요. 저도 애동 때는 좀 그랬거든요. 손님이 양말을 안 신고 왔다. 그럼 이게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저희는 무조건 흰색 양말을 신고 기도를 다니고, 그리고 흰색 양말을 신고 법당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손님이 맨발로 법당에 들어간다는 게 저희가 좀 마음이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얘를 갖추고 가고 싶으시다면 팔꿈치, 이제 무릎 가릴 수 있는 그런 복장과 흰색 양말, 그리고 이제 머리 묶어주시고요. 그리고 모자 쓰고 계시면 모자 벗으시고, 그리고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잠깐 점사 보시기 전에 얼굴 잠깐만, 저희는 얼굴을 보고 점사를 보기 때문에 잠깐만 내려주셔도 충분합니다. 근데 양말 맨발로 오셔도 되고요. 지금은 겨울이라서 그런 거에 이런 얘기를 왜 하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여름에는 나시티, 근데 막 배꼽 나오는 건 조금 그런 것 같아. 그쵸? 지금 네. 생각해보니까 좀 편하게는 다 괜찮으신데 이렇게 막 배꼽 나오고 막 팬티 보이고 이런 건 좀 그쵸? 안 좋은 것 같고, 네. 그 정도까지 과한 노출만 아니시라면 이제 점사 보시는데 크게 문제되시진 않고요. 다만 뭐 삼재풀이를 한다, 내가 굿당에서 굿을 한다, 뭔가를 빌러가는 자리에는 최대한 그 머리 묶으시고, 그리고 팔꿈치, 무릎 가리시고, 그리고 이제 흰색 양말 신으시고, 이렇게 해서 가시면 더 이뻐하시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엄마, 그리고 이게 점 보러 딱 오셔서 이렇게 전환에다가 인사를 하시는 거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네. 그래서 인사를 꼭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앉으셔도 되는지. 네. 그냥 앉으셔도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많이 다니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항상 이렇게 목례라도, 아니면 이제 혹시 절해도 됩니까? 왜냐면 절은 행동이 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간혹 그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절하신다 그러시면 훨씬 좋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이렇게 마음으로 그냥 빌어서 인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꼭 해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내가 여기 믿고 다닌다 이러면은 사실은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초를 밝히고 있다, 등을 밝히고 있다, 내가 뭐 부적을 썼다 이러면 오셔서 인사드리고, 왜냐면 빌고 있는 거니까. 근데 점 보러 가셨을 때는 꼭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엄마, 이것도 조금 말씀드리면 좋은 팁일 것 같아서요. 연락을 아무 때나 하셔도 되냐고
네,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무 때나 편하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보통은 9시부터 6시가 저희 입장에선 제일 좋고요. 그리고 그 시간대에 문의가 제일 많이 와요. 근데 간혹 가다가 새벽 1시, 2시, 3시 막 이렇게 새벽 시간에 누가 봐도 그 시간에 자고 있을 것 같은 시간, 아니면 깨어 있으면 술 먹고 있을 것 같은 시간에 그럴 시간에 전화를 하셔서 제가 봤을 땐 그분들이 술을 드시고 전화하신 게 아닐까. 근데 저희도 사람인지라 이제 기도 끝내고 나서 자야 그 다음날에 또 손님들을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또 봐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전화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엄마, 호칭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라고 부르시는 게 엄마는 가장 편하세요? 엄마는 제일 많이 듣는 게 보살님이라서 보살님이 제일 편하고, 네. 그리고 이제 되게 특이하게 부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생각나는 거는 보살님, 선생님, 언니, 애기 보살님. 엄마 만신님, 성녀님 이런 것도 들으시잖아요. 맞아. 만신님, 선녀님 이렇게도 하시는데 제일 많은 건 보살님, 선생님. 보살님이 제일 좋고 그냥 언니도 괜찮고, 근데 편하신 대로 부르셔도 괜찮다. 저도 뭐라고 불러주시던 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애기보살님이라고, 제가 애동이니까 애기보살님이라고 부르실 때 뜨끔뜨끔해요. 엄마가 네. 또 그러네. 네, 엄마의 맞아. 명태이다 보니까 네, 애기보살님 이러면 네? 이럴 때가 많아요. 애동이라서 또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구나. 네, 저한테 음,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네. 네네. 그리고 엄마, 유튜브 이렇게 알고리즘 타고 그냥 이렇게 보다 보면 점집 가서 이 질문은 꼭 해라. 뭐 이런 게 맞는지, 네,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해주고 싶으세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다. 그분들이 해오는 게 그냥 보편적인 질문을 해오시는 거면 이미 사실은 노트에 다 써져 있어요. 그렇죠. 딱 특별하게 생각나는 건 수호신, 색깔, 그리고 뭐 무슨 띠랑 제가 안 맞는다는데요. 아니면 무슨 띠랑 잘 맞는다는데요. 뭐 이런 질문들. 우리가 옛날부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는 얘기. 근데 4살 차이인데 궁합 안 보고 결혼해서 헤어지는 부부가 수두룩하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띠랑 나랑 안 맞는지 이런 거에 신경 쓰시지 말고 그냥 나랑 이 사람이랑 맞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수호신, 나는 이 질문이 되게 웃기거든. 맞아요. 처음에는 제가 신고 타고 나서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특히나 처음 오시는 분들이 그 질문 뭐 리스트 같은 거를 알아보고 오시더라고. 맞아요. 근데 무속에서 얘기하는 수호신은요 모두 조상이에요. 아니면 우리 신령님께 빌어서 우리 신령님이 가서 도와주시는 거, 요 2개밖에 없는데 본인은 다닌 적이 없어. 그러면 처음 왔어요? 그럼 무조건 나한테 있는 수호신은 내 조상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수호신은 신이잖아요. 남의 신이 누군가가 대우를 해줬기 때문에 신인 거예요. 네, 대우를 받지 않는 신은 없어요. 근데 그런 수호신이 굳이 나는 그 신을 대우해 준 적이 없는데 나한테 와서 나를 도와준다.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상님은 달라요. 우리 부모님이 아무 이유 없이 나한테 잘해주시고 아무 이유 없이 나를 키워주셨던 것처럼 조상님은 얘가 진짜 올해 사고가 크게 있어. 나의 기운 다 써서라도 얘 목숨 좀 지키려고 버티고 그거 도와주시는 분들 계세요. 이분이 수호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호신 다른 데 가서 찾지 말고 어디 가서 나 수호신 있냐 없냐 이거 질문할 필요조차도 없어요.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제 질문들을 찍어봤는데 답변 들으면서 엄마 질문이 새끼를 쳐요. 질문할 게 너무 더 많아졌어요. 엄마 좀 영상 찍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네. 더 궁금한 거 있어?
이제 우리는 기도를 하러 가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 오늘은 여기서 마감을 하고, 제가 또, 불시에 이렇게 올라와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엄마를, 네, 여기에 앉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궁금한 거 생기시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님, 뭐가 궁금하세요? 네, 엄마, 제가 참 이 길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점집을 스쳐 지나왔겠어요. 그리고 아직 저는 배운 게 제가 지금까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궁금했었던 것들이랑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멍청아. 해도 돼. 편하게 얘기해. 아니, 제 거면 막 하는데 엄마 거라 망칠